안 크는 거보다 낫다. 이렇게 쓱 만지면 야, 나 니네 아빠가 만지는 것도 힘들어. 뭐 이럴 수 있잖아. 애들이 부모 걱정이 더 많아. 우리 엄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성장이요. 진짜 우리 자랄 때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빠릅니다. 그 속도가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참 많은데요. 2차 성장 시기도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진 것 같아요. 이때 생길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11살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 장진아입니다. 11살 같으세요,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11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1월생이에요.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서 엄청 빠른 거예요. 제가 학교를 일찍 안 보내고 또래에 맞춰서 그냥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성징이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저 발끝을 딱 들면 저랑 눈높이가 맞는 거예요. 발을 들면. 그래서 이렇게 빨리 크다가는 내가 이거를 다 캐치를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럴 때 제가 엄마로서 뭐를 준비해줘야 되나. 그리고 성교육을 과연 부모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애가 빨리 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안 크는 거보다 낫다. 안 크면 더 걱정이 더 커요. 요새는 얼마나 발육이 좋은지 태어나자마자 가방만 메면 바로 학교 가요. 워낙에 발육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2차 성징도 굉장히 좀 빨리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정작 준비가 되지 않은 건 부모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좋은 부모는 일관성 있는 부모고요. 두 번째로 좋은 부모는 질문하는 부모예요.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야, 너 몸은 어떻니? 아이가 이 자기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의 해석을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애들이 검색을 다 해봤다? 다 해봤어요. 아이들이 어디까지 검색해봤나? 이거 좀 알아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 자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몸에 대한 해석을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교육을 언제 혹시 하셨어요? 완전 어렸을 때 네네. 이런 책 네. 있잖아요. 네네네.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같이 봤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교육은 책으로 시작하는데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고요. 지금부터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성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애들마다 발달이 다 다르고 호기심의 정도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같이 서점에 같이 가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가셔가지고 애도 뒤적뒤적해서 뒤쳐보는데 애가 유독 열심히 보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시작해보고 같이 얘기해보고 아이의 호기심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는 건 나쁘지 않고요. 성교육은 가능한 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도 그러하듯이 조금 천천히 갈 필요는 있어요. 너무 엄마가 앞설 필요도 없고 너무 아버지가 뒤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버지 이야기를 아들이 듣는 것, 딸의 귀로 엄마의 경험을 듣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일 거예요. 실제 아이들이 가기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시작하시면 더 좋고 늦더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제 사람이 변하죠.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성격이 변했다. 애가 이제 나쁜 길로 접어드는 것 같다. 엄마들의 고민이에요. 자연스러워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애들만 걱정하시죠? 애들이 부모를 보잖아요. 애들이 부모 걱정이 더 많아. 우리 엄마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애들이 요새는 엄마가 보는 책 화장실 가서 이렇게 읽고서는 그런 데 있잖아요. 책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의 아래쪽에서 고개를 들어서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위쪽에서 엄마를 내려다보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들은 더 낯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당황스러움을 아이들이 보여줄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열받고 머리가 도는 게 아니라 아이가 크고 있구나. 먼저 이런 평가를 먼저 내려주시는 게 좋고 아이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야, 너 좀 컸다. 좀 컸다. 좀 댐벼주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커가는 아이들을 싸기에 포대기가 너무 작으면 아이를 싸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포대기를 싸면 안 되고 이제는 포대기는 펼쳐야죠.
쌓을 수 없는 아이는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이때부터는 아이들과는 성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사춘기를 편안하게 제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 아이들을 나의 상담자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엄마가 먼저 속을 새기는 건 제일 좋아요. 애가 속을 새기기 전에 엄마가 먼저 속을 확 썩여요. 뭐 일부러 그렇다고 뭐 험한 일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애한테 내 속내를 자꾸 얘기해. 엄마가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이런 일인지 모르겠어.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죠. 놀랍게 아이들이 생각한 다음에 답을 내요. 답이 어떨 땐 현명하고 어떨 땐 덜 현명하지만 때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답을 주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그 공간이 엄마를 생각하는 공간, 부모를 돌보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시작하실 때 그 아이들에게 내 상담자가 되어주길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아있는 중고등학교가 편할 거예요. 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이제 한 2차 성징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얘가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만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아직도 발가벗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가끔씩 엄마를 이렇게 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게 약간 좀 징그럽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싫다고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쓱 만지면 야, 나 니네 아빠가 만지는 것도 힘들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건강한 성적 심리가 또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땐 이제 얘기해 주셔야죠. 여자와 접촉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불쾌할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이렇게 건드리거나 눈길을 할 때는 상대방이 의외로 그걸 잘 느낀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야 돼. 그리고 혹시 잘못 만지거나 그러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답을 할게. 이렇게 해서 열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이때 엄마가 어머니 왜 이러니 이러면 애는 어떻게 숨어서 뭔가를 하게 되죠. 숨어서. 그리고 아니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게 되거나. 그래서 그래도 엄마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징그럽다기보단 지금이 딱 교육의 시기예요. 직접 질문해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엄마가 여자로 살아보니까 말이야 요건 요렇게 하면 좋더라라고 팁을 주신다면 이 아이는 이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매너를 갖게 될 것이고 실제 성에 관련돼 있어서도 조심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여성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놀라기보다 학습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